네 분 모시고 정치권 현안 짚어봅니다. 네, 신지호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개건교수,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 최승현 조선일보 정치부 차장, 고영신 한양대 특임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 교수님, 문재인 대표가 서울로 복귀를 했는데 양산 구상을 내일 발표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구상이 나올까요? 글쎄 뭐 기대했던 것만큼 깜짝 놀랄 구상은 내놓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 우선 뭐 오늘 급히 올라온 것은 예. 이 오늘부터 예비후보 등록날인데도 아직도 선거구 그렇죠. 획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문제를 놔두고 지금 양산에서 원래는 내일 올라오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여론의 비판이 있으니까 지금 급히 올라오셨는데 예. 일단 뭐 지금 앞으로 안철수 의원과 네. 그 신당과 문재인 대표 간의 혁신 경쟁이 아주 치열하게 붙지 않겠습니까? 예. 그 1차적으로는 인적 쇄신, 인물 경쟁이라고 봐야겠죠. 인물 경쟁. 그렇다고 본다면은 문재인 대표로서는 그동안 주장했던 혁신, 그걸 과감하게 실천해서 인적 쇄신을 하겠다는 거. 예. 네. 두 번째는 지금 당이 사실상 마비 상태거든요. 최고위원도 2명이나 맞아요. 지금 빠져 있는 예. 상태이고 가장 협상하고 앞으로 국회에서 임시국회에서 이런 법안 처리해서 정책의장도 지금 사퇴한 상태이고 없죠. 네. 예. 원내대표도 뭐 최고위원회 안 들어옵니다만 예. 뭐 어쨌든 그렇게 당 정상화를 위해서는 최고위원 임명이라든가 예. 또 정책위의장 뭐 선임 이런 네. 부분들도 일단 해결해야겠죠. 세 얼마나 더 번째는 나갈지 모르는데 세 조금 더 기다려봐야 번째는 될 것 지금 같은데요. 당의 예. 안정화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당 화합을 위해서는 예. 어쨌든 나가려는 사람들, 좀 영양가 없는 사람들 말고 네. 좀 영양가 있는 사람들 만나서 영양가 있는 사람들. 네. 맞추면 그 집안 단속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내일 그런 그 당 쇄신 그리고 당 화합에 대한 자신의 양산 구상을 내놓겠는데 네. 뭐 본인이 비로라든가 이쪽에서 이야기한 대로 대표직을 사퇴한다든가 예. 뭐 당장 비대위를 꾸린다든가 이런 뭐 좀 획기적이랄까 뭐 결정적인 그런 구상은 내놓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어제 오전에 이 문재인 대표 표정이 의외로 아주 밝았어요. 밝았어요. 그래서 아주 시원한 느낌, 시원한 표정으로 아이고 속 시원하다, 알턴이 빠졌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나오는 게 이제 16일부터 온라인 입당 지금 지원 시작된다고 그러죠. 네. 그리고 24일부터는 현역은 20% 탈락 윤곽이 드러난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야당에서 비주류 한 70%가 공천 탈락이 될지도 모른다. 네. 이런 소리 지금 돌고 있어요. 지금 새정치연합에서 당명까지 지금 네. 새정치 빼려고 그러잖아요. 네. 이제 본격적인 이제 문재인만의 안철수 지우기 작업 시작되는 겁니까? 예, 저는 시작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제 문재인 대표는 어머니 만나러 그 부산에 내려가면서 감성 전략을 썼지만 문재인의 사람들, 문재인의 참모들은 여의도에 남아가지고요. 그 20% 누구 자를 것인가 아주 속전속결로 예. 속도전으로 지금 실무 작업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근데 내일 있잖아요. 저는 문재인 대표가 마이웨이 선언은 몇 번 했어요, 벌써. 그죠? 그랬죠. 며칠 전에도 호랑이 등에서 내려올 수 없다. 예. 네. 뭐 그전엔 또 고정희 시인의 무슨 또 시도 인용하고요. 뭐 하여간 마이웨이 선언은 몇 번 했는데 내일은 뭐를 하느냐. 예. 뭐 공천하겠다. 초개파 뭐 공천하겠다. 절대 친노 공천 안 하니까 안심하라. 네. 이런 식의 뭐를 살짝 흘릴 겁니다. 탈당을 막기 위한 뭔가 수습책으로. 그럼요. 나 봐라. 네. 내가 그렇게 편파적인 사람 아니라 예. 나 믿고 한번 봐라. 지켜봐라. 근데 진짜 속은 그럴까요, 과연?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보면요. 20% 중에요. 지금 오늘 조선일보 기사는 70%가 비노다 이렇게 예, 나왔잖아요. 예. 네. 이게 뭐 나름대로 전 근거가 전혀 없다고는 생각 않지만 예. 이거를 일단 부정하고 나왔잖아요. 그 저 평가위원장 맡은 조은 거. 교수가. 조은 교수가 사실 무근이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때 딱 대봐야 알아요. 예. 그리고요. 이게 7대3으로 그러면 70%가 비노면 30%는 친노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뭐 7대3으로 섞을지 8대2로 섞을지 뭐로 섞을지는요. 막판까지요. 막판에도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 10시에 발표한다면 네. 오늘 밤에 말이야. 누구는 가갖고 어떻게 해갖고 살고요. 누구는 죽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막판까지 이렇게 이게 뭐 해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이 비노들은 이럴 거예요. 지금 그 유행가 중에 난 괜찮아 이런 유행가 그렇죠. 있잖아요. 예, 예. 예? 난 괜찮아. 예. 설마 나를. 예. 뭐 설마 나를. 이런 심리가 작동해가지고 예. 그런 심리를 묘하게 문재인 대표에 내일 부추기면서 연쇄 탈당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예. 아마 그걸 쓰지 않겠나 보이죠.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제 부연을 드리면 예. 네. 이 70%가 비노라는 얘기는 실제로 중간 평가 결과 그렇게 나왔을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당내 내용이 불거지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표에 대한 비주류 진영의 반감이 커지면서 네. 사실 이 조은 교수의 그 현직 그 현역 의원 평가 작업 자체가 예. 문재인 대표의 어떻게 보면 이제 친노 지키기, 친노 패권주의 강화 이런 차원에서 해석이 되면서 비주류 의원들이 사실 요구하는 자료를 거의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런 자료가 제출이 안 됐다면 네. 당연히 중간 평가 결과로는 스코어상 당연히 비노 의원들이 대부분이 유리하군요. 하위권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답안지를 안 냈는데 그렇죠. 채점을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런 빵점 상황인데 처리하는. 예. 결국에는 이제 안철수 대표가 당을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출혈을 최소화해야 되는 상황이 예. 됐으니까 상당히 정무적 판단이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추가 시험을 다시 볼 것인지. 그렇죠. 정무적으로 이 사람을 스코어상으로는 떨어져야 되는 사람이지만 예. 이 사람을 살려야 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정치적 의미가 있고 중량감이 큰 의원들, 비노 예. 진영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특별 관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아니 그럼 24일 전후로 이게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이 비주류도 약간 나는 대상이 아니겠지 하면서 눈치를 보다가 예. 그 이후로는 그럼 뭐 집단 탈당으로 갈 수도 있고 떨어진 사람들은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때쯤이 되면 이제 나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예. 이제 이 탈락 대상이 되면서 이제 앞으로의 그 진로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표와 친노 입장에서는 정치적 비중이 큰 사람들은 최대한 잡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예. 그랬을 때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김한길 의원 같은 경우는 김한길, 예. 박영선, 박지원. 아. 오늘 또 재밌는 게 네. 요즘 친노의 가장 핵심 인사로 또 꼽히고 있는 진성준 진성준 전략위원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지원 의원은 당연히 탈락 대상 아니냐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오니까 예. 예외도 있는 게 아니겠느냐 오,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오. 이게 안철수 대표가 나가면서 네. 여러 가지 기준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예. 한 상황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쯤 되면 어차피 지금 현재 새정치연합 의원이 120여 명인데 예. 그중에 20%면은 20명이 넘습니다. 그 그렇죠. 사람들이 집단 탈당을 하게 되면 안철수 대표의 정당은 당연히 원내 교섭 원내 정책 교섭. 이상이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일부 출혈을 감수하더라도 네. 실제로 탈당을 감행해서 뭔가 정치 세력화 안철수 대표의 신당에 힘이 되기 좀 어려운 사람들을 예. 쳐낼 가능성도 있고 아하.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정치적인 어떤 판단이 굉장히 심각하게 가미가 된 네. 그러니까 반대로 봐도 역시 공정한 이 결과가 나오긴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씀이죠. 야, 이거 뭐 크리스마스 선물을 정말 최악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의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공천에서 탈락하는. 안철수 의원은 그럼 이 사람들을 이삭죽기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요 탈락할 위기에 있는 사람들은 먼저 탈당을 해야 되는 것일까? 고민이 지금 뭐 고민의 고민인데요. 그렇죠. 뭐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교섭단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당장 많은 사람들이 탈당해 주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뭐 당내 역학구도로 보면은 명분도 그렇고 실리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명분이라는 거는 뭐 당을 지지해주고 있는 열혈 지지층 입장에서는 예. 야권 분열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비판 여론도 있고 예. 실리 입장에서도 보면은 지금 말씀 계속 나온 것처럼 디바이드 앤 룰 아닙니까? 분할해서 지배한다는 일종의 쪼개기 전략으로 비주류를 쪼개고 들어가면은 그러면 이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당내 친노 패권도 유지를 하면서 예. 네. 비주류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당을 분열시키지 않고 앞으로 통합을 해나갈 수 있다는 아마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결과 이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태풍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네. 미풍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예. 이게 단순히 분당이 아니고 그냥 한 사람만의 탈당 내지는 몇 사람의 그 호남 지역의 군소정당으로 몰락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가장 중요한 건 여론조사의 추이가 아니겠는가.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따라서 탈당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늘어날지 이게 아마 판가름 나지 않을까. 아니, 근데 지금 네. 여의도에서는 말이에요. 저 문재인의 참모들이요. 2012년 박근혜 비대위 시절에 그 공천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방금 전에 우리 최 차장 한 말씀도 그거랑 비슷한 네. 건데요.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비대위가 공천을 어떻게 했냐면 그때 친박 있고 비박이 있잖아요. 예. 친이 뭐 비박 이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 이재호, 정몽준 이 비박의 빅샷들 살려놨잖아요. 이 거물들을 이것도요 1차 명단, 2차 명단, 3차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예. 네. 제일 먼저 발표하는데 그쪽 반대 진영의 거물을 딱 살려놓습니다. 못 나가겠다. 예. 그러니까 왕건이는 딱 살려놓고 그다음에 예. 이제 잔챙이는 막 치는 거예요. 그러면요 네. 이게 이제 일반인들의 예. 그 봐서 그래도 뭐 저런 사람도 살려놓는 거 보면 뭐 그렇게 개파 공천은 아니네. 네. 그렇게 불공정한 공천은 아니네. 그러니까 아까 그런 뭐 박영선, 네. 박지원, 예. 김한길 딱 살려놓고 그거 밑에 급은 딱 치는 거야. 근데 결국 숫자는 배지는 또 숫자로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를 수밖에 없으면 그게 이렇게 불공정 공천이라는 느낌이 안 오거든요. 예. 대중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도 오죽하면 잘랐겠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오히려 주류의 없으면 그게 이렇게 불공정 공천이라는 느낌이 안 오거든요. 예. 대중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도 오죽하면 잘랐겠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오히려 주류의 이제 홍영표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분위기가 확 바뀌고 있다. 추가 탈당을 해봤자 5명에서 10명밖에 안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아주 자신을 하고 있는데 어제 사실 비주류 심야 회동이 있었는데 야 탈당 순서 정하자라고 하니까 다들 침묵을 지키면서 다 거부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사실상 김한길 대표가 그렇다면 지금 탈당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지금 한 3명 정도밖에 없는 상태 아닙니까? 공개적으로. 김한길 의원이 진짜 움직일 것인가? 이게 관건인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움직일 걸로 봅니다. 움직일 걸로요? 어쨌든 그동안 안철수 의원을 간철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제는 비노 특히 의원들이 지금 간만 보고 있어요. 어허허. 이럴까 저럴까 나갈까 말까. 그렇죠. 그런데 뭐 박영선 의원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박지원 의원이나 김한길 의원들 이런 분들은 공천 준다고 해서 거기 남아있을 그런 정도의 정치력이라든가 정치적 판단을 갖고 있는 무게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아니죠. 제가 볼 때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불출마 선언할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네. 혁신을 한다고 그러는데 혁신 경쟁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는데 박지원 의원 같은 분을 남겨놔서 본인도 그거 남아있어봤자 호남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 공천 구걸한다 해갖고 난립니다. 지역에 가면 내려오지도 말라고 그래요. 목포에서 저 제대로 돌아다니도 못하는 상황에서 거기 남아있을 필요도 없고 또 네. 더군다나 그 혁신에 가장 안철수가 요구했던 혁신이 뭡니까? 범죄형에 관련된 사람들은 예. 제명 내지는 아주 공천에서 그렇죠. 배제하는 건데 예, 예. 그거 남겨놓고 예의를 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더군다나 김한길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을 두 분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새정치는 떨어져 나갔어요. 예. 새정치는 떨어져 나갔는데 민주연합만 지금 남아있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예. 결국 김한길 의원도 결심을 하리라고 보는데 예. 제가 볼 때는 김한길 의원의 경우 2007년에도 탈당하고 신당 만들고 그 분야에 아주 전문가시죠? 전문가입니다. 예. 전문가이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 네. 남아있으면서 흔들 수 있는 내까지 흔들고 나가리라고 네. 봐요. 문재인 체제를 흔들어서 네. 일각에서는 당을 좀 김한길 의원이 이 사태의 뒤에 설계자가 아니냐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예. 거고 안철수 이렇게 보면 그림자는 김한길 그림자로 나오더라 이런 예. 얘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로 봐서는 김한길 의원이 어느 정도 이 새정치 민주연합을 흔들고 네. 자기 세력을 끌고 나감으로 해서 예. 최대한도 그런 효과를 보는 선에 그렇게 만들면서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가요? 네. 조국 서울대 교수가 이런 얘기를 또 올렸습니다. 안철수보다 안철수 이용해 먹고는 따라 나가지 않는 의원들 모습이 싫다. 예. 나갈 사람 많이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당에 남아가지고 지금 이러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에서는 흔들지 말라는 얘기죠. 예. 네. 뭐 김한길 의원 같은 경우는 김한길 의원은 개파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비주류가 대부분 김한길계고 예. 뭐 이종걸 원내대표나 뭐 주승용 최고위원도 같은 입장으로 가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궤적인데 다만 나가겠느냐라는 이 여론 뭐 물어보면은 예. 나가겠느냐라는 대답이 안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아마 나간다 하더라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차를 탈 가능성이 많고요. 네. 첫 차는 아마 공천에서 탈락된 사람들이 먼저 타되 예. 전체적인 여론을 보고 봐가면서 네. 내가 여기에 올라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되면 그때 타게 될 텐데. 그야말로 간 보는 게 이제 그렇죠. 그분들이군요. 이제.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아하. 명분도 그렇고 실리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건 야권 지지자들의 그런 입장들 그리고 이 실리는 다음번 공천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3차 공천, 2차 공천, 1차 공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내가 공천을 받을 것 같다는 기대감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아마 김한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뭐 공천을 주지 않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복합적으로 본다면은 당장 탈당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당한 시간을 봐가면서 아마 내년 뭐 설 때라든가 네. 20% 정도의 지지율이 나와준다면 그때는 탈당하겠지만 예. 그 전에 나가는 건 쉽지 않다는 얘기도 요즘 많이 아니 나옵니다. 근데 안철수의 남자로 불렸던 송호창 의원까지도 지금 탈당을 결심하지 않고 안 나간다 이러는 상황이에요. 예. 자 그렇다면 손익계산을 딱 따져봤을 때 비주류 입장에서는 나가는 것보단 차라리 당내에서 투쟁을 해서 입지를 넓히자 이런 식으로 좀 전략이 좀 선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송호창 의원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네. 얘기들이 뭐라고요? 오늘 참 많이 나오거든요. 왜 아직도 안 나가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송호창 의원은 사실 예전부터 안철수 의원과 굉장히 호흡을 많이 맞춰왔고 최고의 복심 의원인데 지금 문병호 의원이 이제 사실 합당 이후에 비서실장 역할을 하던 문병호 의원이 지금 이렇게 자기 몸을 던져서 추가 탈당에 나서는 맞아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황중 유성엽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호남 의원이기 때문에 예. 사실 뭐
부담 없이 떠날 수 있는 입장이고 예. 송호창 의원은 지금 과천 의왕 이 지역이 사실은 쉽지 않은 지역이죠.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고 지금 새누리당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아마 이쪽에서 야권 분열이 일어나면 필패가 일어나는 그런 지역구이기도 하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 계산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가 송호창 의원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는 좀 당에 남아서 좀 더 세력을 규합한 다음에 나와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을 수도 있다고 좀 더 생각을 당을 합니다. 흔들고 나와라. 뭐 그렇죠. 이런 건가요? 흔들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그 문병호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순차 탈당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예. 현역 의원 입장에서 순차 탈당, 개인적 탈당은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고 예.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탈당을 해서 분당을 수순으로 가는 경우에는 한 10명 이상의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탈당을 해야 뭔가 세력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서고 예. 그다음에 20명 넘어서 원내교섭단체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러면 이제 80억 국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건 굉장히 큰 차이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계산이 서지 않는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개인적으로 나오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돼요? 문병호 의원이 황주홍, 유성엽 의원하고 내일 모레 아침 10시에 탈당 공동 기자회견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또 이게 또 황주홍, 유성엽 의원은 아닐 수도 있다 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진실이 뭐예요? 그 황주홍, 유성엽 의원은 이미 탈당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마 이 문병호 의원이 자꾸 이제 먼저 앞서서 이렇게 좀 이번에 17일 날 기자회견을 공지한 것도 사실 문병호 의원이 그렇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건데 황주홍, 유성엽 의원이 아직 날짜나 이런 부분, 향후의 절차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문병호 의원이 너무 앞서간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런데 문병호 의원은 이제 수도권 의원이지만 황주홍, 유성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문재인 대표와 그 사실은 전남북 그 지역위원장으로서 굉장히 도당위원장. 강하게 대립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사실상 문재인 대표와 같이 가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는 상태라서 17일이 아니더라도 이번 주 내에 탈당할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송호창 의원의 경우에 아까 이제 지역구 사정도 얘기해 줬지만요. 네. 저게 제가 모르긴 몰라도요. 문 대표 쪽에서 작업 들어갔어요. 송호창 의원한테요? 작업 들어가죠. 이게요. 이럴 때 네. 되면 다 1대1로요. 예. 작업 들어갑니다. 아. 야, 너는 있잖아. 가만히 있으면은 너도 살 수 있으니까 너무 경거망동하지 마. 이렇게 또 네. 작업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당해보신 것 같은 작업을? 네? 아니 꼭 그런 얘기 묻지 마시고 근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이제 비노 의원들이 그러니까 난 괜찮을 거야. 설마 나를 뭐 이런 미련과 희망을 가지고 하는데 결국 그러면 문재인 체제에서 친노를 많이 자르겠어요? 비노를 많이 자르겠어요? 당연히 비노를 많이 자르죠. 예. 그런데 거기서 나는 예외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미련과 기대와 희망을 계속 갖게끔 해주는 게 이제 문재인 대표 측의 교묘한 전술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분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조경태 의원이 그 얘기를 했죠. 죽어봐야 저승맛을 알겠느냐. 예, 잘려봐야 쓴맛을 알겠느냐. 이미요, 한번 잘리면 이제 상품 가치가 뚝 떨어져 버려요. 아, 조경태 의원 요즘에 조용하시네요.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도. 근데 금방 탈당할 것 같았었는데. 조경태 의원 정도 되면 그래도 잘리더라도 무소속 출마하면 그분은 나름대로 부산에서 그게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뭐랄까 안철수 뒤늦게 잘리고 나서 안철수 신당으로 간다 했을 때 그 어떤 파괴력도 그렇고 친선미도 그렇고 어떤 그 그리고 떨어지는군요. 이제 문재인 대표 쪽에서는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 결국 우리가 이렇게 나름대로 혁신공천을 했는데 여기서 탈락된 사람들이 가서 이삭 죽게 해갖고 하는 별 볼 일 없는 형편없는 당이다 공격하기도 아주 좋아지거든요. 자, 여기서 네. 민심이 중요하다 그랬는데요. 이 관련한 여론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내일 총선에서 어느 당에 투표하겠느냐, 당장 내일이 총선이라면 어떤 당에 투표하겠느냐. 새누리당이 30.2%, 새정치연합이 23%, 안철수 신당이 18.6%의 지금 상황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탈당에 대한 이 의견도 나와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탈당 지금 여론조사를 보시죠. 화면에서요. 자, 전체적으로는 탈당을 잘했다는 게 54%, 잘못했다는 게 29%로 탈당을 잘했다는 게 국민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들만 한해서 해봤더니 잘못했다가 54%, 잘했다는 34%에 그치는 좀 이견이 있는 다른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좀 얻는 듯한 형국이긴 합니다만은 안철수 신당이 그래도 20% 가까운 지지를 얻었다는 거는 의미 있는 수치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평론가들이라든가 기자들이 늘 선입견이라든가 고정관념에 빠지기가 쉬운 게 예. 분당하면 필패.
참패다.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뭐 1988년 네. 그때의 경우로 보더라도 그때도 일여의 3야였습니다. 평민당, 그렇죠. 통일민주당, 그다음에 신민주공화당 했는데 결국 여소야대가 됐어요. 예. 네. 지금 이 결과로만 보더라도 안철수 신당 아직 뜨지도 않고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혼자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막강한 지금 그 지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네. 같은 경우는 23.4, 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 24.5, 또 안철수 신당 21%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두 당이 말하자면 두 야당이 제1야당 싸움으로 크게 붙고 예. 네. 혁신 경쟁을 벌일 때는 오히려 새누리당이 언론의 관심이라든가 국민의 관심에서 그렇죠. 멀어지고 오히려 두 당 간의 싸움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결과가 필패다. 적어도 여당의 경우는 야당보다도 한 10% 정도 앞서야 네. 그렇죠. 앞서야 까 보면은 비슷해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으로 볼 때는 만약에 안철수 신당이 이삭죽기하는 그런 정당이 돼버리면 그건 망하는 거고 예. 네. 그렇지 않고 적어도 원내 교섭단체를 누가 보더라도 괜찮은 사람들이 모였네. 예. 또 외부에서 괜찮은 사람들을 수혈해갖고 적정한 신당 정도를 만들면은 예. 의회의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어서 말하자면 제가 볼 때는 새정연과 안철수 신당 간의 이 수도권에서 지금 네. 뭐 경기 인천도 거의 비슷한 아니 지금 전국적으로 봐도 야권이 5대 그리고 여권이 3. 네. 그렇기 야권이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 있는 결국 수치잖아요. 수도권 싸움이거든요. 예. 호남과 영남은 뭐 볼 것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지금 이 신당의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 지금 오늘 나온 이 지지율만 예. 보더라도 앞으로 네. 이 3당 간의 소위 3당 간의 싸움이 H프로로 전개될 그러네요. 가능성이 아니 근데 많습니다. 호남 부분만 보면 이 안철수 신당이 30.4%, 새정치민주연합이 한 27%로 확실히 호남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을 앞서는 걸로 나와요. 근데 이제는 이 호남 정당의 이 군소 정당에서 머무를 것이냐,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갈 것이냐. 사실 그 첫 번째 행보로 오늘 안철수 의원이 새 결집을 위해서 사실 문재인의 부산으로. 정치적 고향인 네.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예. 보시기에 이게 전국적인 네트워크 정당으로 클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일단 호남에서는 지지율이 뭐 안정적으로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예. 이제 부산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보완을 해야 되는 게 반드시 비전 제시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서론만 있고 내용이 없었다는 안철수 정치에 대해서 강론을 보완해야 된다는 거고요. 뭐 탈당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국민을 위한 새 정치 혁신을 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2년 9개월 동안 어떤 혁신이고 어떤 새 정치였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비전 제시를 확실히 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인물을 제시해야 되겠죠. 새로운 인물들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삭죽기에 그친다 그러면은 아마 이 지지율은 처음에 안철수 신당이 나오기 전에 안철수 의원이 정치를 시작할 때도 네. 한 18% 민주당보다 3% 정도 많이 나왔습니다. 예. 아예 형체도 없을 때도 민주당 제1야당보다 지지율이 3% 정도 많이 나왔던 게 지금 되풀이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 국민들의 기존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 크다는 거거든요. 네. 자, 이제 이러한 국민적 혐오감을 어떤 식으로 실체 있는 내용으로 바꿔내느냐 이게 이제 두 가지 인물과 비전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바로 중요한 관건일 겁니다. 이거 새누리당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요.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 보면은 이거 힘들겠는데 새누리당? 그런데 어제 말이죠. 그 리얼미터 정기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 부정평가가 또 긍정평가를 압도했잖아요. 그랬죠. 부정평가 보면 48% 돼요. 그게 보면 대략 야권 성향이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40 넘는데. 그렇죠. 그냥 새정치연합은 25 정도. 20%? 그러니까 예. 뭐냐면은 야당 성향인데 현재 야권의 행태에 대해서 실망해하고 집 나가 있던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문재인 안철수 막 쪼개지고 싸우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위기의식도 느끼고 그래서 집 나갔던 지지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결국 새누리당의 반사이득을 가져다주는 측면만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고 네. 예. 새누리당이 오히려 잠식당하는 그러니까 새누리당 내에 약간 왼쪽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새누리당 내에서 약간 그 새누리당 지지자 중에서 뭐 예를 들어 유승민 칼라라든가 삐딱한 우파라는 표현을 이영작 네. 박사님은 하시던데. 네, 예. 그런 사람들도 이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예. 오승민 전 원내대표도 예. 여차하면 만약에 그 대구에서 자기가 공천 탈락되거나 그러면 옮길 수도 있다. 저는 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 의원은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은데 네. 새누리당 지지자 중에서 유권자 중에서 이제 안철수 신당으로 옮겨갈 수 있는 사람도 일부 나올 수도 있는데 예. 근데 안철수 의원이요 지금 숫자 싸움
이 배지 몇 개 싸움 이거 할 게 아니고요. 예. 아까 분명한 비전 경쟁을 해야 돼요. 비전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분열이냐 창조적 파괴냐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그러면 창조적 파괴를 하려면 뭔가 새로운 비전과 노선을 들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예. 엊그저께 그 문병호 의원이 어디 그 방송 인터뷰한 거 봤더니요. 11월 14일 그 폭력 시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했더니 그 뭐 과격 시위도 문제지만 강경 진압도 문제다. 아니 그런 식의 뭘 양비론적? 하면요 양비론적 하면 안철수 신당 이거는 이게 지금 굉장히 고무적인 수치가 나온 건데 예. 금방 꺼질 거예요. 그 정도로 뭐가 뚜렷한 뭐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는 종북하고는 분명히 끊는다. 예. 폭력하고도 끊는다. 부패하고도 끊는다. 뭐 해갖고 뭐 확실한 뭐 삼무 정당을 뭐 만들겠다든가. 아하. 안철수식의 그 새로운 진보의 구체적인 비전이 뭔가. 예. 네. 아니 영국의 그 토니 블레어 있잖아요. 이분이 나중에 뭐라고 그랬냐. 제3의 길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뭐라고 회고하냐면은 영국을 바꾸는 것보다도 영국 노동당을 바꾸는 것이 훨씬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어떤 치열한 노선 투쟁을 통해서 가치 투쟁을 통해서 그걸 바꿔야 되는데 아직 안철수 의원에게 그 정도의 뭐 컨텐츠와 그 감각과 배짱이 있는지는 예.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새정치연합의 변화가 굉장히 지금 폭발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24일 전후에서 20% 컷오프 명단 나오죠. 그리고 내일부터는 온라인 입당 또 신청이 받는데 이 온라인 하면은 또 이른바 이게 친노들의 정말 운동장이지 않습니까? 대거 또 입당이 예상되면 자, 이 나중에 경선 때 가가지고 비노 진영들은 앉아서 그냥 당내에선 이겨놓고 온라인에서 져버리는 또 이게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게 또 하나의 뇌관인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현역 20% 컷오프 이것이 네. 첫 번째 뇌관이고 예. 두 번째가 이제 경선 과정에서 얼마나 이제 비노가 불이익을 당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예민한 이제 그런 부분이 남아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온라인 입당을 시작하고 예. 또 하나가 뭐냐면 문성근 전 그 이제 대표가 시민의 날개라는 조직을 띄우면서 또요? 그렇죠. 이 친노들의 그 노사모, 친노들의 거대한 이제 온라인 네트워크가 또 하나 오. 생기게 됐단 말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노들이 다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현역 의원 20% 컷오프 여기선 사실은 예상보다 이렇게 큰 잡음이 불거지지 않더라도 예. 이후의 경선 과정에서 이 자신들이 입게 될 그 불이익을 생각하면 이제 연말이나 연초에는 상당히 탈당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또 오늘 이 안철수 의원이 이제는 뭐 다음 주 정도면 여의도 근처에 이제 사무실을 얻고 그다음에 오늘 신당 10인 준비 모임이라고 해서 네. 이 모임이 발족을 하긴 했는데 지금 저희가 뭐 이제 그래픽으로 아마 나갈 겁니다. 근데 이제 과연 예전에 한번 금태섭 측근 금태섭 의원이 비판을 했던 이 비선 조직이라는 박경철 시골의사가 또 다시 한번 돌아오는 거냐? 옛날에 과거에 이 안철수 측근들이 다시 한번 결집을 하느냐? 시민 모임도 다 예전에 안철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다 떠났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겁니까? 그렇긴 한데 이제 저기 지금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무 보좌 내지는 이제 스텝 조직 정도이고 예. 제가 한 안철수 대표 탈당 선언 이틀 전에 윤여준 전 장관하고 좀 통화를 해서 예.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기사도 썼지만 아직까지는 윤 전 장관이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실망감이 남아 있어서 아직 이렇게 본격적으로 결합하거나 힘을 네. 실어줄 생각은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박경철 씨나 뭐 하여튼 사실 안철수 전 대표의 합당 이후에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해서 실망을 해서 떠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분들의 마음을 돌리려면 안철수 전 대표 스스로 좀 달라졌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예. 같고 과단성도 보여주되 기존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그 CEO 리더십, 예. 자신만의 어떤 독단과 독선적인 느낌을 주는 맞아요. 그런 소통이 안 된다고 리더십을 좀 그랬었죠. 바꿔야 될 예.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비전 제시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 전 대표가 싱크탱크가 사실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였는데 예. 이제 좀 그 장하성 교수랄지 뭐 이상돈 교수랄지 예. 김종인 박사랄지 이런 좀 어쨌든 여야를 넘나드는 좀 명망가들이면서도 뭔가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분들을 영입해야 영입하기 되는구나.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뭐 장하성 교수하고는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예. 이상돈 교수나 뭐 김종인 박사 쪽하고는 아직까지 뭐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구나. 네. 자, 이 와중에 오늘 부산에서 문재인 대표 올라오는데 그 비행기에 조경태 의원이 같이 탔다고 합니다. 앞뒷자리로 타셨어요. 그래가지고 어색한 족으로 했는데 두 분 다 그냥 앞뒤인데 별말 없이 그냥 누워서 주무시고 다른 얘기는 없었다 그럽니다. 이게 같은 당의 모습인지 참. 예. 바로 앞뒤입니다. 나중에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VIP석에 같이 있지 지금 않겠습니까? 앞뒷자리, 바로 앞뒷자리입니다. 예, 신지호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개건 교수,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 최승현 조선일보 정치부 차장,
고영신 한양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